네, 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백승훈입니다. 저는 설명회를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아마 저를 처음 보실 텐데 제가 이번에 대원외고로서 이렇게 설명회에 서는 건 처음입니다. 네, 이렇게 처음이란 단어를 말씀드리면 좀 약점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뭐 강사가 처음이거나 아니면 뭐 내신에 이렇게 들어온 게 처음이면 저는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스타일링이 어려서 그렇지 나이가 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내신 또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적다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지금 잘 되고 있는 내신을 보고 저 학원에서 대원에 투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 옛 고자를 쓰면 오래됐다는 의미고요. 높을 고자를 쓰면 잘한다는 의미인데 저는 10년 뒤에 저를 모실 일은 없겠지만 10년 뒤가 지나도 옛 고자를 쓰지 않고 항상 잘한다는 의미로 최고자를 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학교를 그렇게 오래 했다는 건 장점일 수 있지만 분명 거기서 오는 허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해서 그거를 깨부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를 처음 보시니까 자기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능 강사를 하다가 작년에 단대부고 내신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학생 숫자 한번 추이를 보시겠어요? 작년 2학기 중간고사에 딱 시작을 했을 때 처음이니까 13명을 데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처음에 많은 숫자가 모이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험 3번이 지나니까 지금 제가 중간고사에 지금 애들 데리고 하는 숫자가 97명입니다. 이렇다는 건 분명 애들이 지금 자료도 볼 줄 알고 나름 이렇게 한번 수업 들어보면 수업의 질도 판단할 줄 알고 이렇게 나름 판단력이 있는 애들이란 말이죠. 그런 와중에 이렇게 숫자가 엄청 증가했다는 건 분명 유의미한 수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도 지금 이렇게 설명회를 해도 나중에 분명 유입이 되시는 분이 꽤 있을 텐데 유입이 되실 거라면 미리 저한테 유입이 돼서 합을 맞춰보고 2학년에 올라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한번 유의미한 숫자로 700%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태로 대원외고도 지금 힘을 많이 들여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저기 휘문고등학교 졸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에 19학번 나름 수능이 불수능이었습니다. 국어 1컷이 83점까지 내려가는 불수능에서 전 과목에서 많이 틀리지 않아서 서울대 국어교육과에 입학을 했고 졸업을 한 상태입니다. 전공자가 되면 어떤 것까지 대학교에서 다루냐면 지금 애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어떻게 선별할지까지 대학교에서 배우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애들을 가르칠 때 이런 내용 중에 애들이 이것만 배우고 있네까지 시야가 있는 상태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공자의 이점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스펙은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설명회를 이번 중간고사 끝나고 못 만났기 때문에 사실 오늘 썸머 캠프면 이번 애들 학평 얘기를 해야 돼요. 다만 지금 제가 중간고사 끝나고 뵈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고사 간단하게 분석을 좀 해왔습니다. 아시겠지만 1등급 컷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높은 편도 아니고 낮은 편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볼 때 난이도로 보면 조금 더 낮아야 되지만 애들이 외고다 보니까 나름 그래도 문과적인 성향이 있어서 만약에 똑같은 시험을 자사고나 일반 남고로 가져가면 아마 80점대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분명 국어를 좋아하진 않아도 나름 내재돼 있는 어떤 국어 약간 DNA가 있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약간 어려운 난이도지만 90점대 초반까지 컷은 올라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딱 오늘 집 가서 자녀분들한테 대원 국어 시험이 어떠니? 라고 물어보면 가장 먼저 나올 말씀이 뭔지 아실까요? 일단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지금 이번 기말고사도 문학 작품 수가 14개인데 제가 지금 대원 학생들이랑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또 선생님께서 자이스토리라는 부교재를 추가하시기로 결정을 했대요. 보통 대부분의 학교면 문법이 있으면 문학작품 10개를 넘는 학교가 없는데 대원은 문법에다가 문학작품 10개 넘는 데다가 오늘 자이스토리까지 추가를 했다는 건 범위 자체가 난이도가 높습니다. 아무리 문제를 쉽게 내도 그건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제가 말씀을 뒤에서 드릴게요. 네, 그리고요. 또 특이한 점이 문학 작품 수를 그렇게 확보를 하다 보니까 다른 학교들은 시 2개를 비교시켜요. 그렇다는 건 가와 나로 시를 묶는다는 건데 대원 시험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나 다로 시 3개를 묶습니다. 이런 뭐가 어려워지냐면 분명 애들이 어떤 시에서 여름으로 배웠고 어떤 시는 가을이 있다는 걸 배웠는데 하나의 예시예요. 이 3개를 묶어버릴 때 그 여름과 겨울이 계절로 묶여버리면 애들이 분명 공부했는데 처음 봤다는 인상을 시험지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여러 개가 묶이면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을 수 없다. 대원외고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 그 가장 큰 요인은 시험 범위의 넓음에 있다 정도는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다행인 점은 서다평은 명료하게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제가 시각 자료로 하나 넣어놨어요. 네, 지금 제가 5개년 정도 대원외고 기출을 정말 꼼꼼히 훑어봤는데요. 일단 기출 같은 경우 서다평은 이번 중간고사입니다. 한 단어로 된 시어를 찾아 써라.
혹은 명확한 조건을 줍니다. 어절이나 음절이라는 정확한 조건을 줌으로써 찾아 쓰는 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되게 간단한 형태지만 막상 찾아 쓰라고 하면 공부를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국어 같은 경우 내신 강사들, 저도 그렇습니다. 시험 직전에 필기가 좀 부족하거나 공부량이 부족한 애들을 위해 손필기 노트를 막 뿌려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면 불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꼭 어떤 애들이 있냐면 그 손필기 노트에 의존해가지고 훑듯이 공부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대원의 이 성격이 명확하고 쉬운 성격이지만 오히려 오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요, 보기를 하나 갖고 왔는데 제가 딱 읽으면 알잖아요. 저도 출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출제에 많은 품을 들이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문학 개념이 되게 주류 개념들이 있는데 이런 비주류 개념까지 가져오신다는 건 선생님들이 나름 문제질에 신경을 쓰고 계시는 덕분에 난이도도 올라가는 편입니다.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애들은 아마 감정의 다층성이라는 걸 시험지에서 처음 봤을 거예요. 이렇게 보기로 쓰는 경우들 중에서도 애들이 알 법한 개념을 쓰시는 학교들이 있는데,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지금 선생님 두 분이 들어오십니다. 근데 그 두 분이 문법 가지고 충돌을 하신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는 건 분명 선생님들께서 주견이 나름 뚜렷하시고 나름 문제의 질을 높이려고 시도를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 보는 개념이 들어갈 수 있다 정도는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지금 이번 기말고사의 대응을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와 그 다음에 2학기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이번 여름방학 수업을 당연히 해야 할 것 위주로 구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기말고사 확정된 작품 수가 이렇게 많아요. 플러스 문법이에요. 거기다가 어떤 특이점이 있냐면 이 문학 작품 안에는 평가원 그렇게 월로 정해서 기출을 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김광균의 A라는 시가 시험 범위야가 아니라 2019학년도 6월 뭐 작품이 이렇게 시험 범위야 라고 해버리면 애들이 뭐까지 같이 시험 공부를 해야 되냐면 그 당시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까지 같이 봐야 돼요. 되게 어려워집니다. 난이도가. 교육청이 아니라 평가원의 논리까지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애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게 문장의 표현이라는 단원일 거예요. 뭐 인용 표현, 피동 표현, 높임 표현 그런 것들인데 2학기가 더 어렵습니다. 특히 중세국어 같은 거는 예비고일 때도 했을 거고 이번 여름방학 때도 꼭 저와 아니더라도 하겠죠. 그렇게 두세 번 정도 하고 가지 않으면 이 중세국어라는 무거움에 눌려서 다른 것들의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 때도 꼭 두 개는 쳐주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당부사항이에요. 넓은 시험 범위를 커버 칠 때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기돼 있는 걸 보고 훑듯이 공부하는 건 지양해야 됩니다. 차라리 훑어서 한 바퀴 돌릴 시간을 더 늘려서 반씩 쪼개서 똑같은 시간을 쓰세요. 그러니까 1회독 할 바에 2회독을 하라는 거죠. 천천히.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일단 얘는 이번 썸머 캠프라는 어떤 설명에 맞춰서 넣어놓긴 했으나 오늘 제가 내신에 이어서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얘는 가져가서 자녀분들 한번 보여주시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거예요.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다만 유의미한 거 하나만 보실까요? 고1 6월 오답률 탑5를 뽑아보면 문법이 이렇게 두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탑 1, 2고요. 이게 정답률인데 길 가는 고등학교 1학년 아무나 잡고 물어보면 5명 중에 1명밖에 못 맞춘 정답률. 엄청 낮은 정답률이죠. 근데 이번 고3 오답률을 보면 언메임에도 불구하고 문법이 빠집니다. 하나만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문법은 자동으로 내신에 뛰어들면서 보완이 되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어차피 내신에서 보완이 되니까 고3 때 걱정하지 말자가 아니라 내신 문법을 만났을 때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 현상이 고3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신 때는 문법에 확실히 치중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번 여름방학 커리큘럼에 문법을 좀 힘을 준 걸 좀 이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갑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제 커리큘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4회차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 이번에 애들이 2학기 때 만날 문법이 한글 맞춤법하고 중세국어입니다. 특히 중세국어 같은 경우 여름방학 때 하고 가지 않으면 2학기 때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꼭 해주셔야 되고요. 커리큘럼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고전 시가를 같이 넣어놨습니다. 선생님, 분명 현대시도 2학기 시험 범위에 들어갈 건데 왜 고전 시가만 넣어놓으셨나요? 이게 제가 대원 외고를 처음 한다는 게 약점이 아니라는 이유랑 연결이 되는데 어차피 프린트로 처음 보는 현대시를 주세요. 심지어 비주류 현대시를 많이 주십니다. 즉
내신 기출이 없을 정도의 처음 보는 현대시들을 주시고요. 심지어 작년 1학기 기출들을 보고 올해 이렇게 나온 출제된 기출들을 보면 작품이 달라요. 작년에 그 작품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 도움이 되겠지만 애초에 처음 보는 현대시가 나올 겁니다. 지금 미리 방학 때 대응할 수 있는 게 크지 않아요. 다만 고전 시간은 어차피 한정돼 있는 작품 속에서 딱 출제 리스트를 뽑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다른 작품이더라도 이 작품에서 어떤 형성된 정형성이 있어요. 되게 똑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죠.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건 하자 그랬잖아요. 확실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걸 다 커리큘럼에 넣어놨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제는 어떤 식으로 나가냐? 강남구 내신 기출 모아야 되고요. 당연히 대원외고 기출도 들어갑니다. 강남구는 아니더라도 모의고사 기출까지 포함해서 매주 100제 이상이 들어갑니다. 제가 주마다 나가는 자료가 어느 수준으로 두꺼운지 가져오긴 했는데요. 이건 뒤에서 시간이 남으면 보여드릴 거고요. 또 결국 이것도 되게 제 장점인데 문법이라는 거는 결국 사례를 봐야 돼요. 아무리 뭐 13번을 틀리고 12번을 틀렸어도 잘 보면 13번, 12번 안에 어차피 문장이나 단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집 가서 한번 자녀분들이랑 얘기를 해보세요. 이번 시험 범위인 문장의 표현도 애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그것도 결국에는 선생님 저 15번 틀렸어요가 아니라 다 그 문제가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문장을 틀린 거예요. 근데 그 문장을 어떤 방식으로 출제하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애초에 그 문장들을 뚫어낼 줄 알면 15번이 중요한 게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례 판단 자료라고 해서 해당 시험 범위의 문장이나 단어들을 매주 한 500개씩 때려줘요. 그것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아주시면 될 것 같고 2학기 때 고전 시가가 어쨌든 시험 범위에 들어갈 거고 선대응이 중요하다. 그래서 암기할 거는 고전 위주로 이렇게 때려줍니다. 매주 테스트를 볼 거고요. 네, 그다음 1대1 초밀착 관리 시스템인데 대원 애들은 아마 평일에 학기 중에 클리닉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선 줌 클리닉이라든가 아니면 비대면 질문 활성화라든가 여러 방안을 고민 중에 있고 구현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런 모든 것들은 제가 직접 합니다. 저도 지금 조교를 쓰고 있고 자료 제작 등에는 도움을 받는데 상담이나 질문이나 사소한 학생들한테 던지는 말 한마디 공지 이런 건 다 제가 직접 하고 있고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 교재를 쭉 시각화해서 보여드리는데요. 사실 이런 내지 디자인만 보고 와닿는 건 크게 없을 거예요. 아마 애들이 수업을 듣거나 직접 제 교재를 풀어보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야 와닿을 수 있는 정보들이지만 한번 시각적으로 넣어봤습니다. 네, 쭉 넣어봤고요. 자료는 이렇게 많이 나간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벌써 대원하고 자료를 좀 많이 만들어 놨다는 거 정도는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쭉 넘어가 드린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손필기 자료, 시각화 자료입니다. 네, 그렇게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관리 및 상담은요. 당장 입반되신 게 아니면 쓰실 일은 없겠지만 아직 백승훈 국어를 구글 상단에 치시면 첫 번째 혹은 두 번째로 나옵니다. 사이트가. 거기에 제가 지정해드리는 아이디나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시면 뭐 이런 식으로 학생 정보들을 쭉 볼 수 있고 클리닉 예약이나 상담 예약이나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 그리고 들어가면 자녀분의 성적 같은 게 이제 추이가 쭉 나오고요. 특이사항이나 메모 같은 거 제가 입력하는 것들 다 보실 수 있다는 거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은데 이건 사실 어떤 양적인 시스템이죠. 시각화해드리고 관리를 편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면 막상 중요한 상담들은 제가 다 장문으로 합니다. 봐주시면 특이한 점이 뭐냐면 되게 안부 인사예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 엄마입니다. 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거 이름을 안 가렸네요. 수업 죄송합니다. 어이구 수업을 잘 따라가고 있나요 정도의 사실 안부 인사잖아요. 사실 걱정이 되니까 지금 이 친구 수업 잘 듣고 있나요 정도의 질문에 이렇게 보냅니다. 사실 이렇게 보내면 좀 놀라실까 싶기도 한데 제 성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즐깁니다. 그래서 편하게 요청을 해주시면 이렇게 장문으로 피드백을 드린다 혹은 전화를 드린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썸머 시간표고요. 아마 내신도 그대로 이어서 할 생각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장님이 오시네요. 나중에 유입이 되실 거예요. 많이 되실 건데 미리 들어와서 저랑 합을 맞추고 2학기에 올려보내는 걸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자신이 없으면 이제 원장님하고도 소통을 자주 하는데 수업을 깔 때 저도 선택의 입장이 있잖아요. 자신이 없으면 애초에 깔질 않습니다. 대원을 깐다는 건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고 아마 수업을 들어야 알겠지만 어쨌든 나중에 제 이름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지금 제 수업을 듣든 안 듣든 분명 차차 제 이름을 많이 들으실 텐데 들어오실 거라면 미리 들어오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고 아니면 바로 나가겠습니다. 자료
두껍다는 거 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매주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주간제가 지금 책으로 100페이지 이렇게 매주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매일 기대기도 하면서 주간제로 하면서 숫자 보이시죠? 이게 5주차니까 7주차 정도 하면 한 700페이지의 책이 이렇게 쌓이는 거고요. 시험지랑 클리니컬 이런 거 이게 주차자료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 한다는 게 왜 약점이 아니냐면 지금 개정 교육 과정이 바뀌었어요. 지금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작년에 1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제가 전 교육 과정의 끝자락이면 저도 무서워서 못 들어오는 타이밍이어야 되는데 지금 바뀐 지 1년 타이밍이라 들어오기 너무 좋은 타이밍이기도 하고 자료가 쌓인 게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래 해왔냐가 아니라 뭔가 이 변화에 빠릿빠릿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을 딱 집어야 되는데 저는 매주 거의 밤을 새기 때문에 빠릿빠릿할 자신이 너무너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려가 볼게요. 감사합니다.